안녕하십니까. 제발 잊지 마의 유승숙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또 치매 예방 손가락 운동 해보실까요? 네. 하나, 둘, 넷, 다섯.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둘, 넷, 셋. 이것도 어려우시죠? 네. 네. 둘, 셋, 다섯, 넷. 하나, 넷, 셋, 둘. 자, 이렇게 안 쓰던 손가락을 쓰면 그 손가락에 해당하는 그 신경과 근육이 뇌의 운동 중추의 30%를 운동할 수가 있어서 손가락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지를 넣어서 같이 하면 2배로 더 좋대요. 뇌의 혈류량이 갑자기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로 딸,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둔의 팔촌, 5글자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딸,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둔의 팔촌. 자, 이것을 인지하신 다음에 저 숫자를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딸, 아들, 할아버지, 사둔의 팔촌,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저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인지력도 좋아지시고 손가락 운동으로 인한 뇌 활성화도 좋아지시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지력은 익숙해지면 뇌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항상 새로운 자극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난 너무 잘해요. 딸,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둔의 팔촌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면 또 다른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한 글자, 2글자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사자, 오리, 고래, 돼지, 토끼입니다. 맨 처음에 뭐였죠? 이제 점점 그 다음에요? 토끼.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박수 좀 주세요. 틀리셨습니다. 사자, 오리, 고래, 돼지, 토끼였습니다. 자, 지금 인지하시는 거는 힘드시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자, 오리, 돼지, 토끼, 오리, 돼지, 고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기억을 하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하고 나이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기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하는데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80세에도 운동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셨죠?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인이라는 단어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보시오 노인, 노인.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누구세요? 네, 쳐다도 안 보시죠? 그러죠. 그 노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반감이 탁 드는 거예요. 어머, 더 이상을 말씀 못 드리겠고요. 민감하고 반감이 되는 말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곧 노인이 되고 노년기잖아요. 우리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년기에 특히 이렇게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화불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노화불안은 노화는 우리가 생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생리적이나 모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감퇴가 되는 거잖아요. 노화해서 우리가 얻는
걱정이나 근심이 노화 불안인 거예요. 그죠? 네, 제일 많은 노화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거. 우리가 네, 이 프로그램이 치매 예방 전문 프로그램이잖아요.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노화 불안으로 1위라고 합니다. 내가 건망증이 있는데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시래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특히 남자 어르신은요. 당신께서 이렇게 사회에서 지위를 쌓고 명성을 쌓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무관심 받거나 뭐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좀 굉장히 크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배우자가 먼저 사별하면 어떡하나 이런 노화 불안도 계시고요. 여러분은 또 어떤 노화 불안이 있으실까요? 내 친구들이 하나씩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지금은 아직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20대이신데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이 굉장히 많다고 하셔요. 더군다나 노년기 말년에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관계였다면 더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하는데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암으로 어떻게 임종을 맞으신 분이 계셨어요. 실화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암으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셨는데 마음에 걸리시는 거죠. 뭐가? 아빠와 아버지와 불화로 나가서 사는 아들하고. 그런데 임종 말기니까 임종 때 이제 아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냥 아들을 보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셨겠죠. 아들 손을 잘 잡고 자기 배우자 손을 잡고 두 손을 이렇게 포개 줬겠죠. 포개 주고 어떤 마음으로 당신은 이별하니까 남은 배우자하고 아들이 잘 살기를. 그런데 눈물만 쭉 흘리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드님하고 아버님은 화해를 하셨을까요? 하셨대요. 네, 하셨고요. 두고두고 어머님께 또 행복도 빌어드리고 두 분께서 잘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가 내 성공적인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였죠?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치매 걸리면 맨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기억이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아침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억에는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감각 기억이 있고요, 단기 기억이 있고요,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 기억은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이렇게 밝구나. 그죠? 너무 분위기가 좋다. 무엇을 만지면 딱딱하구나. 감각적인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시각이 잘 발달되어 계시대요. 그래서 감각을 우리가 딱 느끼는 순간 감각 등록기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 기억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나, 둘, 넷, 다섯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거 여러분들 숫자를 이렇게 외워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네.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해드리면 20초 동안 여러분들의 귀 안쪽에 있는 해마가 있어요. 쌍으로 있습니다. 해마가 바다 물고기처럼 닮았다고 그래서 해마인데요. 그 해마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를? 1, 2, 4, 5를. 20초 동안 저장되어 있다가 자꾸 우리가 반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요. 중요한 사실이 아니면 그냥 또 사라지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해마. 네. 해마라는 곳에서 합니다. 자, 기억이 왜 그런데 쇠퇴할까요? 치매에도 안 걸렸는데. 그렇죠. 자꾸 기억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감각이 쇠퇴하잖아요.
여러분, 노화의 자꾸 현상이 입맛이 짜지시는 거 아시나요? 네. 잘 안 들리시죠? 마찬가지로 기억력도 마찬가지겠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연구 논문 보니까 뭐 좀 생활이 유복하시거나 여기 마음이 편안하시면 기억력이 쇠퇴 감소율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있지만 그런데 이 기억이 정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다 연구를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우리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신지 몰라요. 외현 기억이 있고 내현 기억이 있대요. 자, 또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제가 배울 때요. 페달을 이렇게 딱 얹어서 바퀴를 돌리면 이쪽 발이 내려가기도 전에 이쪽 발을 다시 내려야 되죠. 자전거를 안 타보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배우는 기억, 그런 절차 기억도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일, 도둑을 맞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네, 있으셨죠. 네. 그런데 그런 기억은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그날따라 여름날 밤이었는데요. 이 문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제가 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쪽에 머리를 두고 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우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잤나 봐요. 문을 확 열었는데 저희 집 배우자가 덩치가 있거든요. 키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구나 소리를 꽥 질렀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주 본능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다시피 목소리가 좀 크지요. 그리고 말도 좀 빠르지요. 저희 친정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귀가 어두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께 자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청이 커졌어요. 점점 막 커지고 있더라고요. 결혼하다 보니까 더 커지고요. 강의하다 보니까 더 커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만 그 기억은 생생한 거예요. 또 이런 기억도 있더라고요. 방바닥 청소하면서 어떤 사진을 딱 찾았는데 우리 저 패널분처럼 이게 머리가 긴 제 모습에 20대 사진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짧게 자르고 다닙니다만 그때는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풀고 처음으로 파마를 해서 이만한 사자머리로 파마를 처음 했는데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머리를 하고 웃으면서 찍는데 사실은 저만 알죠. 그날 밤 밤새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은, 여러분들의 추억은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자,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다 잊게 된다는 거죠. 외현 기억이 손상이 되면요, 단어가 끄집어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당신 자녀분들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치매를 또 환자분을 대하시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또 내현 기억이 손상이 되면 이렇게 제가 20대 머리 긴 사진, 그런데 이후로 내가 무슨 일을 했었지? 이때는 내가 청바지, 배바지 입었었어. 그리고 하이힐을 어머님께서 사주셨는데 맨날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녔어 라고 기억이 자꾸 연상이 되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질 못하신대요. 내현 기억이 손상이 되시면.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시죠. 그런데 당신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 엉뚱한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자꾸 장황하게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시질 않으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억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기억 훈련을 하셔야 우리 뇌 인지 예비 용량을 컴퓨터 용량을 늘리듯이 인지 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아하, 운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노후가 찬란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을 했었지? 내가 어저께 돈을 얼마를 썼지? 어저께 무슨 드라마를 봤지? 자꾸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인지가 장애가 손상이 된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남아있는 인지는 자꾸 연습을 하면 유지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생물적인 단어, 살아있는 단어, 그러니까 뭘까요? 생명력 있는 단어. 그런 단어는 잘 외우신대요. 그런데 이런 뭐 책상, 의자, 무생물적인 단어는 잘 모르신대요. 기억을 못 해내신대요. 특히 명사는 또 잘 기억을 하시는데 동사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분들께서 그분한테 맞는 그 손상 부위에 맞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치매치료학회에서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입니다. 약물 치료도 하고요. 비약물 치료도 하고요. 돌봄이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분한테요?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은 분한테요. 어떤 분한테요? 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한테요. 그런데 약물 치료는 약간의 남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서 비약물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논문이 발표가 되어서 효과적인 것도 많고요. 그중에서 저는 지난 회까지 운동을 많이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인지하고 정서 중심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국 치매 치료학회에서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나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치매 대상자, 보호자 부담감이 셀까요? 적을까요? 네, 세지요. 또 인정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그래서 그 부담감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나 그 대상자도 어떻게 계속 기억력과 인지 치료를 하면 좋아지실까요? 안 좋아지실까요? 좋아지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 안에서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매 대상자의 뇌 인지 예비 용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기억력은요. 기억하면 할수록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강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옛날에는 A4 용지 한 장 외우는데 1시간 걸렸다면 요새는 한 10분이면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두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인지 예비 용량을 늘려라. 우리 뇌의 10%는 사멸이 됩니다. 그런데 90%는 자꾸 활용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뇌가 15 내지 20%를 활용하고요. 우리는 고작 10%만 활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요? 인지 중심으로 접근을 해라. 그런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손상이 됐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셔야 되고 또 어느 부위에서 손상이 됐는지 전부 맞춤형으로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분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막 이것저것 막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있으셔야 되겠죠. 또 어떤 대처 방법을 내가 알았을 때 그 교육하는 중재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통하면 인지, 중재, 치료를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치매 걸리면 어떡해 라고 걱정만 하시고 막상 치매가 걸린 대상자가 어떤 일을 겪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지 중재 치료는요, 인지 재활이 있습니다. 인지 훈련이 있고요, 인지 자극이 있어요. 인지 재활은요, 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억의 유지력을 갖고 있고요. 또 인지 훈련은요, 이것은 인지를 개선시켜줘요. 일종의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듯이 교환이 있고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수님하고 선생님하고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자꾸 시간을 두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숫자를 암기하게 해드렸죠. 바로 그것이 시간차 회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치매 대상자분이 계시면 제가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다시 여쭤볼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꾸 기억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그분이 기억을 못 하시면요. 다시 또 기억하게 해드리고 몇 초 후에, 45초 후에, 90초 후에, 3분 후에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차 회상 기법을 통해서 인지력을, 기억력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입각해서 운동을 제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법도 있어요. 좀 어려운 건데요. 오류 배제 학습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인지가 없으시죠? 내 딸의 이름을 모르시죠? 그러면 맨 처음에 홍길동이라고 인지를 넣어야 되는데 홍길순이라고 넣으면 이 치매 대상자님께서 그 잘못 입력된 그 과정을 더 잘 기억하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홍길동, 제대로 된 정보를 집어넣게 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말은 어렵습니다만 오류 배제 학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딸,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배우자 이름을 몰라서 그거부터 다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치매도 경도인지 장애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긍정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내 노후에는 치매가 있다 없다? 없다. 네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인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 놓고 컴퓨터로 이렇게 인지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모여서 하시기도 하셔요. 자, 그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진압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어디신가요? 누구 함께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것을 분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하시고요. 계산력이라고 여러분들 슈퍼마켓에 가면 아니면 계산을 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계산력이 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레크리에이션 안에 두뇌 교육의 중요성,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넣어서 계산력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쪽은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이쪽, 내 머리, 귀 이쪽 부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내 머리 왼쪽 부분 이쪽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은 2, 자, 이쪽은 3, 이쪽은 4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를 가리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여기는요? 네, 여기는요? 네, 여기는요? 집중력이 뛰어나십니다. 한 번만에. 자,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자, 이쪽은요? 여기는요? 2, 여기는 3, 여기는 4.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1, 4. 이렇게 하면요. 2,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더해서 5가 되는 숫자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2를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4를 가리키게 되신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쉬우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이거부터 차츰 제가 계산력을 키워드리고 있어요. 자, 다 함께 모여서 진압력, 계산력 등등 인지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어떤 물건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통된 뭐가 있을까요? 화제가 연탄 아시나요? 연탄 세대신가요? 아니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공통 부모를 못 찾네요. 여기 너무 젊으셔서. 그러면 도시락은 아시나요? 네. 그런데 이 도시락은 모르실 거예요. 연탄 난로 아니면 나무로 장작을 피워서 우리 학교 시절에 그렇죠. 우리 나이가 나오나요? 맨 처음에 학교 가는 순간 딱 올려놓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다시 위로 올려놓고 자 이렇게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놓고 같이 목적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집단으로 활동하셔서 인지 치료가 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렸네요. 인지 자극이 있고요. 인지 재활이 있고요. 인지 훈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사진이 많지요? 네, 인생 회고입니다.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은 유아기부터 아동기, 또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걸쳐서 그때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여러분들 갑자기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잊었던 기억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기억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진이 없으면 정말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생 회고를 같이 우리 어르신하고 회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회상 도구가 있어요. 또 영상 도구도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하셔도 되고요. 1대1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그 시기마다 너무 어렵게 사시고 너무 힘들게 사신 분은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셔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회고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모이셔서 회상 도구를 하나 놓고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물건이 좋습니다. 물건이 좋고요. 또 어떤 장소, 그리고 시골, 서울, 또 홍수난 거, 사건 등등 우리가 꺼내놓을 수가 있겠죠.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꽤 오래전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 어르신들께서 저도 모르는 일본어로 서로 막 주로 이게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 일본어를 가르친 거죠. 그 어르신들한테. 일본어를 다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말씀하시는데 한동안을 제가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뭐 그랬다고. 근데 저는 대화에 껴주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인생을 회고할 때 생애 주기별로 어떤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으신가요? 자, 만약에 치매 대상자님께서 어떤 추억을 꺼냈는데 아유, 그런 얘기는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르신. 어머, 그러셨군요. 어머, 그래서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인정요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어르신께서 또 당신의 그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현실로 가 계신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의 현실에 맞춰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장황하게 말씀하셔도 그분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전쟁의 피난 생활이. 그러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어르신들의 그 세대의 전쟁 이야기, 피난 이야기, 그리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래서 아이들 배 골린 시절,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회고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스크린처럼 쫙 필름이 돌아간다고 하지요. 네, 여러분들이 인생 회고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만 기억하시고요. 나빴던 기억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할 건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지 과거만을 붙들고 사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서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회상요법. 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20대가 계셔서 공통 부모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이거 보실까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꺼집어내어서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을 그 오감의 매개물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별로 그렇게 행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께서는 자녀 자랑을 해도 또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오래 모시고 섬기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 중심의 회상요법을 하면 다 같이 행복해지셔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 시절에 혹시 여러분들 다듬이질 해보셨나요? 리듬 있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저는 다듬이질도 해봤습니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네, 다듬이질. 그런데 혹시 본인이 갖고 올 수 있는 기억이나 추억이 뭐가 있을까요? 한숨까지 나옵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공통 부모 베네 쪼그리는 베네 쪼그리는 기억이 나시죠? 저는요 결혼을 할 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장갑을 제가 손수 떠서 결혼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나이는 어려도 뭔가 혼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꽤 잘 떴더라고요. 5손가락 잘 들어가고요. 그걸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네 쪼고리도요.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새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네 쪼고리를 한 장씩은 우리 또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있었던 손톱, 발톱 이런 거 전부 모아놨다가 주고 맨 처음에 잘랐던 머리카락 잘라서 남겨놨다가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이런 추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상하는데 가장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세요? 네, 우리는 서울이군요. 다 우리 서울. 여기는요? 충청도. 여기는요? 경상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시골에서 추억은 거의 냇가더라고요. 냇가에서 물놀이 한 거. 그런데 그 냇가에서 거물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셨나요? 특히 뭐가 더 제일 기억이 날까요? 친구죠, 친구. 제일 보고 싶은 친구. 근데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친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인연이 되어서 만나는 친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웃사촌이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친하실걸요? 그러시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밥 짓는 냄새.
저는 어려서 시골에 갔는데요. 새벽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면서 안개가 자욱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요, 서울에 살았는데도 홍수가 나서 다락방으로 피신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또 공개가 되나요? 자, 저거 잘 보시면요. 요즘에는 참기름, 들기름, 그때 그 시절만 못 하시지요. 동백기름은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때는 고추를 항상 말렸어요. 꼭지를 따서 말리다가 다시 반을 갈라서 씨를 빼고 다시 말리고, 그게 어떤 우리 주부들의 아주 자존심 양 그렇게 고추도 말렸고요. 삼배 짜기 어렵습니다. 삼배 짜기 아시나요? 삼배가 뭔지 아시나요? 네네. 이렇게 수많은 주제로 정서를 나누다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정서 중심 자극 요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 싸우셔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을 뿜어서 먼저 다듬이질을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밟아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분은 이분대로 인정해드리고 이분은 있는 대로 인정하시고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기억이 온전하지가 않으신데 당신이 기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저 무조건 인정을 하시면 되고요.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그렇게 힘든 일도 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무조건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르신께서 행복한 기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인정해 주시고, 뭐라고요? 인정. 그 다음에 공감해 주시고요. 뭐라고요? 공감. 또 뭐라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네. 이 의사소통 기술법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그래서 우리 배우자, 천장에 형광등을 잘 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천장에 형광등을 잘 달아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배우자가 천장만 쳐다보고 다니더라고요. 칭찬받으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가사 혹시 아시나요? 노래? 누군가 내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알아주기만 하였더라도 난 이 사막길을 꽃길이라 생각하고 걸었을 텐데, 누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혼자 외롭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공감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 지수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분들한테 훈육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을 먼저 해야 될까요? 칭찬을 먼저 해야 될까요? 칭찬을 하고 지적을 먼저 하고 칭찬을 먼저 하고 지적을 하면요, 나중에 지적하는 것이 마음에 남아서 또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지적을 먼저 하시고요. 말을 돌려서 하십니다. 어머,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마음이 안 좋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 친구도 마음이 안 상하게, 나도 마음이 안 상하게. 네가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사실이죠. 그거는 걔도 이제 그 친구도 인정을 할 거잖아요. 그때 나는 너무 슬펐어.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너를 혼내려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인 게 너무 속상했어. 돌려서 하신 다음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나한테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구나. 우리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하고 나하고 정말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 이거 FM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자,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회상하시고 추억하셨죠? 그런데
오늘의 여러분들 다음에 어디서 또 만나실지 모르지만 이 인연이 정말 특별한 인연이 된다면 더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이 장소에서 이 우리의 추억이 훗날에 다시 추억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치매 대상자님처럼 이 오늘이 그분의 현실처럼 훗날의 현실이 또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같이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오늘의 경험이 훗날의 추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을 때 좋은 말하고 옆에 있을 때 자꾸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젊음, 부럽습니다. 젊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흰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어도 빛이 나는 게 젊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산다는 거. 내가 오늘 어디 나가서 뭐 해야지? 누구를 만날 건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의욕이 생기고 옷을 사 입어야지. 그렇죠? 저도 오늘 예쁘게 꾸미고 와봤습니다만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떨림 있고 설레임 있고 기쁨 있고 환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이 좋으신데요. 저도 젊음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 연령대는 20대이지만 늙음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만 붙들고 사는 것이 늙음입니다. 오늘 수많은 과거를, 아름다운 과거를 많이 얘기했지만 과거만을 붙들고 사시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디에 누구였는데, 그거는 나의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하고 미래를 오히려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끼리를 아시나요? 네, 코끼리를 아시겠죠?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해주세요. 아기 코끼리일 때 조련사가 자기 엄마 코끼리한테 이렇게 해하거나 해코지 하잖아요. 커서 이 아기 코끼리가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해하거나 해코지 합니다.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맨 땅에 쇠 말뚝을 딱 박고요. 또 쇠사슬로 발목을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뺑뺑뺑뺑 돌게 합니다.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런데 코끼리는 점점 자라잖아요. 발을 이렇게 하기만 해도 뛰쳐나갈 수 있는데 계속 뺑뺑뺑뺑뺑뺑뺑뺑. 우리의 노년도 뺑뺑뺑뺑뺑뺑뺑뺑.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겁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노년에, 아직 모르셨네요. 노년에 찬란한 삶을 사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운동, 기억력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인지 복합 운동까지. 자, 그런데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뭘까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겠죠.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젊음이요. 희망이 없으면 늙음인 거죠. 나이를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죠? 쥐도요, 캄캄한 곳에 탁 살게 두면 3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늘로 탁 찍어서 빛을 조금이라도 통과시키면 7일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을 거셔야 돼요. 자녀에게 신뢰를 거셔야 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나도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신념입니다.
자, 신념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방송 출연 처음이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잘하면 잘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들 안에 잠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뭘로요? 내가 무엇인가 시도하기만 해도, 내가 무엇인가 시작하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용기입니다. 자,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실까요? 자, 소리를 두 주먹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죠? 박수 좀 쳐드리세요. 자, 이렇게 한 주먹보다 두 주먹이 낫네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한다.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한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내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노년은 찬란하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노년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아하, 기억력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숨이 찰 정도로, 근육이 아플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아셨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노년의 찬란한 삶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출발해 보실까요? 네, 그럼 박수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